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저는 건강증진센터 이서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간 건강 세 번째 시간으로 술과 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술이 우리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수종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술이 간에 안 좋은가요? 네,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습니다. 술 자체가 간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대사되는 과정 속에서. 술이 또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을 해서 또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대사되는 과정 중에서나 아니면은 지방을 쌓게 만드는 면에서나 간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술을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들은 그 간 질환 중에서 특히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일단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염이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알코올성 간경화, 간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술을 즐기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만 드셔도 술이 빨리 취하시는 분이 있고 많이 드셔도 멀쩡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간의 해독 기능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술을 많이 드셔도 술에 별로 취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만큼 간에도 영향을 덜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술이 간에서 대사될 때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알코올이 탈수소효소라는 걸 통해서 알코올이 먼저 분해가 되고, 그러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또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에 의해서 또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단계에서는 분해가 잘 됐는데 요 2단계에서 분해가 잘 안 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축적이 되고,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런 그 숙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각 단계에 해당되는 효소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되게 아시아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이 분해를 잘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좋아하는 문화이기는 하지만은 술을 과도하게 드시면 자기가 분해할 수 있는 능력보다 넘어서면서 숙취로 괴로워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 간세포에 손상을 주어서 간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람마다 주량이 다르지만 그래도 연구하면서 권고할 수 있는 적정한 음주량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람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주종이든 간에 자기 잔으로 한 잔이면 보통 알코올이 10g 정도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잔 정도까지, 뭐 소주로 치면 반병 정도 되겠죠. 네. 남자와 여자도 조금 네, 다르죠? 네, 그래서 남자는 3잔까지 네. 되고 여자는 2잔까지 되고요. 이 적정 음주량을 3잔까지는 지키되 이 일주일치를 한 번에 몰아먹고 나머지 6일 동안 안 드시는 분과 이렇게 일주일치를 나눠서 드시는 분은 어떤 게 더 간에 안 좋을까요? 별 차이가 없을까요? 네, 둘 다 별로 좋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간이 좀 쉴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휴주 기간을 갖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매일 드시다 보면요, 아무리 양이 적어도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의 의존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뇌가 그 알코올 도수에 자꾸 적응이 되다 보면은 점점 더 높은 도수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드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가급적이면 휴주 기간을 꼭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외국에도 폭탄주라는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섞어 마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소주랑 맥주랑 섞어서 소맥이라는 걸 드시는데 이렇게 드시면 더 빨리 취한다고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섞어 마시는 게 더 빨리 취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주 반잔 그리고 맥주 반잔 이렇게 섞으면요, 소주의 도수와 맥주의 도수 중간 언저리에서 한 11도 정도의 술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소주보다 희석이 돼서 목 넘김도 좋고 도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 그렇게 소맥을 만들어서 드실 때 이걸 소주처럼 드시지 않고요, 사실은 맥주처럼 드시거든요. 그러면 맥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맥주보다 도수가 높은 술을 맥주처럼 벌컥벌컥 드시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드시는 알코올의 양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술을 섞었을 때 맥주에 들어있는 탄산 성분이 이 알코올의 흡수를 또 촉진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들어오는 알코올의 양도 많고 흡수도 빨라지기 때문에 더 빨리 취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굉장히 칼로리가 높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술 드실 때 밥이나 안주를 안 먹는 경우에는 혹시 그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 궁금합니다. 빈속에 그 술을 드시게 되면 알코올의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빈속에 술을 드시면 빨리 취하게 되고 그러면은 본인이 해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숙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실 때는 적정량의 안주를 드시면서 알코올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물론 적정량만 드셔야 되고 소위 말하는 뭐 안주바를 세운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알코올 자체의 칼로리도 높고 안주로부터 들어오는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서 오는 지방간이 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간을 보호하려고 술자리 전후에 간 기능 개선제라든지 간 기능 보호제, 숙취 해소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을 보호한다, 술을 빨리 깨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알코올 분해 요소라든지 아니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 등을 더 많이 분비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천연물들에서 유리한 것들이 많고요. 대규모 임상 시험을 거쳐서 효능을 입증한 것이 아니고 대개 이제 지금 이제 그 식약처에서 허가해 준 것은 약으로서 허가된 것이 아니고 기능식품 정도 음료로 허가가 된 것이거든요. 위해성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셨을 때 더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결과만 가지고도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을 개발할 때와 같이 대규모 임상시험을 해서 입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효과를 믿고 과음을 하게 되면 결국 필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전날 술을 드시고 오면 다음날 어머니께서 미역국, 북어 해장국 이런 걸 끓이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쌀국수로 해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뜨거운 국물을 먹는 게 숙취 해소나 간 기능에 더 좋을까요? 네, 어머님이 참 지혜로우셨네요. 따뜻한 국물을, 맑은 국물을 드시는 것이 최대한 숙취 해소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일단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것이 좋고, 왜냐하면 술을 드시고 나면 위장관 운동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찬물이 들어오면은 위장 운동이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질 나거나 구토하는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일단 따뜻한 국물이 좋고, 자극적으로 맵고 짠 것보다는 맑은 국물이 좋은데, 왜냐하면 맵고 짠 것은 위 자체에도 자극이 많이 될 뿐더러 그렇게 하면서 뭐 땀을 막 뻘뻘 흘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탈수가 오히려 더 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맑은 국물, 북어국이나 콩나물국, 예, 그런 것들이 좋죠. 네. 그러면 그런 국 말고도 간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술자리 팁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왕도는 없는데 아주 드시는 양을 줄이고 속도를 천천히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술을 결국 드시는 이유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 앉아서 술만 드시면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없죠. 자기 기분은 좋아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도. 그래서 결국 말을 많이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면은 이 알코올이 분해되는 것이 호흡을 통해서도 일부 분해돼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또 술을 안 드시니까 술을 드시는 양도 줄이고 속도도 천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많이 하시다 보면 목도 타실 테니까 그럴 때 술을 또 드시지 말고 한 번쯤은 물을 좀 드셔서 알코올이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벌고 분해에 필요한 물도 공급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술을 좀 더 덜 취하면서 즐거운 자리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세 번째 시간에는 소화기내과 유수종 교수님과 함께 술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건강증진센터 이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